자,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이면 차관급이고 임기는 3년입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서 이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권을 단독으로 통과를 시킨 것이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부적절한 추천이다, 철회하시오.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누군지 아마 감들 잡으십니까?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최민희 전 의원의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용수 할머니께서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거부감을 보이실까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밥을 못 먹었다, 난방비가 없었다는 얘기가 돌아다니잖아요. 그건 사실일 수 없다는 말씀부터 사실이 아니란 말씀.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애초 조국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초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초엘리트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을 테고 그 자식들은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어떤 관계들 속에서 뭔가 그게 불법적이진 않지만 어떤 여성이 어깨를 잡고 사진 찍은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깨 잡으면 요새 굉장히 민감한데 하여간 강원도는 모든 것에 좀 치외복권지대구나. 자, 대통령도 이제 임명을 거부하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장최고, 왜 최민희 전 의원 방통위 상임위원 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뭐 일단 정치적인 편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요. 그건 아마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더 아실 거고, 방통위법에 의하면 최근 3년 이내에 방송사나 통신사 권익을 대변한 사람은 임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금 부회장으로 재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요 통신사들이 이 연합회 소속 회원이에요. 그러면 불과 3년 전 안에 통신사의 이익을 위해서 상금 부회장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방통위원이 되어버리면 방송 정책에 있어서 그 사람들 편의를 봐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척 사유에 위배된다라는 것이 법적 결격 사유라는 여당과 정부의 주장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공직선거권 박탈되었다가 사면 복권은 되었지만 네. 그 자체도 가짜뉴스 근절해야 되는 이 방통위원으로 가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전과인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점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통위법에서는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2명, 네. 여당 몫이 1명, 그리고 야당 몫이 2명으로 야당 몫. 여야가 3대2의 비율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하게 되면 네. 이게 일시적이지만 4대1이 됩니다. 야당이 4고 여당이 네. 하나예요? 네. 일시적으로 균형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3대2를 유지하라는 방통위법의 원래 취지와도 완전히 훼손되는 임명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인 임명권에 대해서 글쎄요. 거부권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기간,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이 임명을 제거하지 않고 이 국회에서 재협상하는 어느 정도의 이 시간적 여유를 두게끔 하는 안으로 지금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 의원님. 예, 국민의힘도 저런 결격 사유가 있었으면 왜 본회의 통과 전에 이런 거를 이슈화시키지 않으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아하, 국민의힘도. 네, 예. 저는 최소한 저는 저 투표할 때 저런 사항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건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표현하지만 저는 이렇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수의 전력이 있는 분을 민주당이 굳이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대놓고 내로남불하겠구나, 민주당이. 하여튼 윤석열 정부만 공격할 수 있으면 내로남불이든 가짜 뉴스 경력이 여러 번 있는 분들도 그냥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건 아니지 않는가. 가짜 뉴스를 잡아야 되는 역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데 예. 이분이 가짜 뉴스의 경력이 여러 번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라는 게 과연 말이 되는가. 우리 장 최고께서 말씀하신 그 법적인 결격 사유는 물론 다투어봐야 될 상황입니다만 예. 그걸 넘어서 자기네 진영이 아무리 여러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왜 이분을 콕 집어서 굳이 했을까? 이분에게 빚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방통위원, 이제 방통위의 상임위원이죠. 윤 대통령이 장기간 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미국에 있다가 지금 급히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좀 소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잠깐 영상 보실까요? 아니 이재명 대표님, 아니 내 딸을 찢어놨고 이낙연 수상 시킨 사람이 여기 어떻게 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럼? 왜? 여기 어떻게 무슨 날을 딱 풀어? 그걸 온다는 거야? 그 정직하게 한다 정직하게. 과감터 하세요 과감터.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와갖고 말이야.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네, 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분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저러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조문으로 온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은 우리 민주당의 큰 자산인데 그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 발언을 두고도 여의도 정가에서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더군요.